안녕하세요, 프리즘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금융위원회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상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상향된 대출 한도와 제한 없는 소득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는데요. 해당 대출 상품이 어떻게 발표되었는지 준비했습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정리하면서 시중에 대출 상품들이 너무 많고 내용들이 복잡하다고 느꼈는데요. 이번 기회에 서민과 실소유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오늘 정리할 대출은 총 4가지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그리고 디딤돌 대출입니다. 처음에는 각 대출의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히 다루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은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9억 이하 주택가격에만 해당되고 대출 한도는 5억입니다. 기존의 대출에는 소득 한도가 있어 대출 대상자가 한정되었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에선 소득 한도가 사라졌습니다. 주택가격만 충족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죠. 연금리는 일반의 경우에는 4.75%에서 5.05%이고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4.65%에서 4.95%입니다. 해당 금리는 고정금리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금리가 조금 아쉽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에서 7%까지 내려왔는데요. 은행이 자금 수신을 위한 금융채 발행이 가능하고 시장금리도 내려가고 있어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 금리 전망은 지금보다 낮습니다. 1에서 2년만 지나면 장기간 4% 후반과 5% 고정금리를 받은 걸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4에서 5%대 금리면 생활 여유가 생기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하겠죠. 다음은 안심전환대출 요약입니다. 6억 이하 주택가격만 해당되고 대출 한도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부부가 합산으로 연봉 1억 이하여만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요. 연금리는 3.8%에서 4%로 앞선 특례보금자리론보단 낮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발표되기 전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보금자리론입니다. 안심전환대출과 주택가격과 대출 한도는 각 6억 이하 3억 6천만 원으로 갔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7천만 원 이하로 대상자가 좀 더 제한적인데요. 연금리는 4.75%에서 5.05%입니다. 다만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보금자리론은 단순 주택 구입 용도로만 사용되는 대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리가 조금 높더라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죠. 마지막은 디딤돌 대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은 5억 이하인데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6억까지 해당됩니다. 대출 한도도 조건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반은 2억 5천, 생애 최초 주택 매수 시에는 3억, 2자녀 가구에는 3억 1천, 마지막으로 신혼부부는 4억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한도가 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로 낮습니다. 대출 상품 목표가 서민과 실거주자를 위하다 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연금리는 무려 2.15%에서 3%입니다. 4개 대출 상품 주요 내용 정리입니다. 주택가격은 특례보금자리론 9억과 디딤돌 대출 5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6억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는 특례보금자리론 5억,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은 3억 6천만 원이고 디딤돌 대출은 기본은 2억 5천이지만 각 대상별로 대출 한도가 달라집니다. 소득 한도는 규제 완화 시기에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제외하고 부부 합산 1억, 7천만 원, 6천만 원 순입니다. 연금리는 전 대출 상품이 고정금리로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4.65%에서 5.05%입니다. 나머지 대출 상품 연금리는 3.8%에서 4%, 4.75%에서 5.05%, 2.15%에서 3% 순입니다. 앞서서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과 대출 한도, 소득 한도, 연금리를 알아보았는데요. 상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최저 10년부터 최대 50년까지 다양한 대출 만기를 선택 가능하고 거치 기간은 없습니다. 대출 상환 방식으론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체증식 분할 상환을 선택 가능합니다. 원금 균등 상환은 대출 만기 시까지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고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만기까지 원금과 이자의 합이 동일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증식 분할 상환은 처음에는 이자만 납부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도 같이 갚으면서 원리금이 증가하는 상환 방식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금리 방식은 고정금리입니다. 0금리는 일반 4.75%에서 5.05%이고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4.65%에서 4.95%입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0.9%인데요. 아낌이 보금자리론 선택 시 0.1% 우대에다가 저소득 청년, 사회적 배려층, 신혼부부, 미분양 주택 우대폭을 합산하고 최대 0.8% 적용을 받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LTV는 70%, DTI는 60% 이하입니다. 규제 지역 LTV는 60%, DTI는 50%입니다. 또한 아파트와 기타 주택 구분에 따라 LTV와 DTI가 조금씩 다르고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에게는 LTV 80%, DTI 60%로 적용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상환은 가능하고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중도 상환하게 될 경우 은행에 납부해야 되는 비용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해선 보유한 주택수가 제한됩니다. 해당 대출은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용도로 1주택자에겐 대출 상환과 보존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주택 유지 조건이 붙으니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특례 보금자리론은 다양한 용도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받던 변동금리를 상환하면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죠. 또한 요즘 역전세로 인해 임대인들이 전세금 반환 부담이 커졌는데요. 임대인을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서서 특례 보금자리론은 최대 50년까지 대출 만기를 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40년 만기 선택 시 만 39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가구만 해당되고 50년 만기 선택 시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50년 만기 선택 시 이자만 납부하다가 원리금이 증가하는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안심전환 대출입니다. 앞선 특례 보금자리론 상세 내용과 비슷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최저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대출 만기를 정하고 거치 기간은 없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은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이 없고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만 가능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0.45% 인하된 0금리가 적용받고 마찬가지로 고정금리입니다. LTV와 DTI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대출 상품처럼 각 70%와 60%입니다. DSR은 미적용이니 이자만 고려하는 DTI만 만족하면 됩니다. 중도 상환도 가능하고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보금자리론 상세 내용입니다. 1월 11일에 발표된 특례 보금자리론의 작년 버전으로 주택금액과 한도, 소득 조건만 다르고 상세 내용은 비슷합니다. 대출 만기는 최저 10년부터 최대 50년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거치 기간은 없습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마찬가지로 3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보금자리와 더불어 유보금자리, 아낌이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에 따라 금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0.6%이고 조건이 다르니 대출 상품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TV와 DTI는 각각 70%와 60%이고 DSR은 미적용입니다. 중도 상환은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붙습니다. 3년 이내에 조기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 일수별로 0.9%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추가로 시중은행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보유수는 1주택 유지 조건이 있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해당됩니다.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용도로 1주택자에겐 전세자금 반환 대출로 사용이 가능하죠. 앞서서 보금자리론은 최대 50년까지 대출 만기를 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40년 만기 선택 시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만 해당되고 50년 만기 선택 시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년 만기 선택 시 이자만 납부하다가 원리금이 증가하는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앞서서 특례 보금자리론 이전 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했죠. 이번에 새롭게 특례 보금자리론이 발표되면서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1월 30일 이후로는 신청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디딤돌 대출입니다. 안심전환 대출처럼 최저 10년에서 최대 30년 대출 만기이고 거치 기간은 1년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은 3가지로 선택 가능하지만 체증식 분할 상환은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 선택 시에만 허용됩니다. 금리 방식은 우대금리가 중복 불가 시 최대 0.5%, 중복 가능 시 최대 1%까지 적용받습니다. 상세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대출 상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TV와 DTI는 각 70%와 60%이고 DSR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중도 상환은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붙습니다. 3년 이내에 조기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할 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2에서 3%대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서민과 실소유자를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만 가능하고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 5억 600만 원으로 제한된 자산 요건이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또한 이번에 발표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입하려는 주택이 디딤돌 대출 한도로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 금액만큼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부동산 공부와 이해를 위해선 부동산 대출을 아는 게 필수인데요. 이번에 주택담보대출을 총정리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각 대출별로 타겟을 삼고 있는 수요층에 따라 조건들이 다르고 필수 사항들을 만족해야 함을 알았죠. 또한 해당 대출 상품을 상세히 조사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총정리된 자료들이 많이 없었는데요. 제가 만든 이 영상이 실제 대출을 받기 위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주제, 서민과 실소유자 주택담보대출 총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